한여름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하숙집이 있었다. 이 하숙집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학생들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꽤 인기였다.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위치가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이곳엔 묘한 소문이 돌곤 했다. 밤만 되면 복도 끝에서 이상한 발소리가 들린다거나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왔다. 물론 하숙집 주인은 이를 일축하며 낡은 집이라 소리가 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주인공인 민지는 방학을 맞아 잠시 이곳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수도권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방학 동안 인턴십을 통해 직장 경험을 쌓고 있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들은 소문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민지는 일반적으로 미신을 믿지 않아서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민지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늦은 오후까지 일을 하고 돌아온 그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에 들어섰다. 피곤함에 푹 잠이 들었지만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났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옆방 사람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발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그 소리는 조금 있다가 멈췄고 이어서 똑똑 하는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불을 켜고 문으로 다가갔다. 문 보조 잠금 장치를 확인한 후 그녀는 문 너머의 사람에게 물었다. 누구세요?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누군가의 장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민지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섬뜩했다. 발소리와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곧이어 문 손잡이가 덜컥거렸다. 누군가 강제로 문을 열려는 것 같았다. 놀란 민지는 핸드폰을 집어 들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는 긴장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친구는 다른 하숙생의 장난일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연이은 이틀 밤 동안의 경험에 민지는 불안감이 커졌다. 이 하숙집의 다른 입주자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민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하숙집에 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오래전 이 하숙집에서 한 여학생이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날도 새벽까지 공부하던 중 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그만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녀가 방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그녀는 그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고로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그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민지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민지는 밤새 불을 켜두고 카메라를 준비했다.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쯤 그녀는 녹화를 시작했다. 똑똑 다시 한번 노크 소리가 들려왔고 민지는 문에 다가가서 물었다. 누구세요? 왜 저를 괴롭히는 거죠? 그 순간 카메라 화면에 이상한 그림자가 잡혔다. 분명 아무도 없는 복도에 희미한 형체가 서 있는 것이었다. 민지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지만 곧 형체는 사라졌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하숙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짐을 싸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오래된 낡은 사탕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카메라에 기록된 밤의 벽장 안쪽에서 이제는 그만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바람의 유령 같은 존재가 남겨둔 작은 선물인 듯했다. 이후로 민지는 그 하숙집에 다시 발걸음을 하지 않았고 그 사건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의 경험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도심의 불빛 아래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간직한 채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2001년 어느 늦가을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대학 기숙사에는 깊어가는 밤을 밝히는 환한 달빛과 싸늘한 바람이 기숙사 창문을 두드리는 날이었다. 9월 개강 후 한 달이 지나고 있었고 날씨는 점점 쌀쌀해져 학생들은 두꺼운 옷을 꺼내 입으면서 개강 초보다 한층 차분해져 있었다. 기숙사는 중앙 계단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각 방에는 2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새워 과제를 하던 영희는 도무지 집중이 안 되어 잠시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룸메이트가 자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기숙사는 모든 학생들이 잠이 든 듯 고요했고 복도에는 은은한 형광등 불빛이 흘렀다. 그녀는 4층에서 1층까지 걸어 내려가며 캠퍼스를 잠시 산책하고 돌아오기로 했다. 1층에 다다랐을 무렵 영희는 기숙사 입구 근처에서 약간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어느덧 밤 2시가 넘었는데 낡은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기숙사 경비원 아저씨였다. 그는 평소에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인사해 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허공을 응시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영희는 경비원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묻기로 했다. 아저씨, 정말 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라고 말을 건넸다. 하지만 경비원은 고개를 천천히 돌리더니 영희 쪽을 한번 쓱 훑어보듯 바라봤다. 그때 영희는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경비원의 눈은 평소처럼 따스하지 않았고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영희는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경비원에게 더 말을 걸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캠퍼스를 빙 둘러 돌아다니면서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던 영희는 순간 경비원의 눈동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검고 깊은 눈동자 속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고 돌아다니는 내내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약간 분위기도 이상하고 그날따라 기숙사 주변이 유독 음산하게 느껴졌다. 몇 번이나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밤 산책을 끝내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다. 기숙사로 들어가 몇 층 계단을 올라가던 도중 위층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영희는 순간 멈칫하고 소리가 나는 쪽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벽을 긁는 듯한 아주 미묘한 소리였다. 그녀는 혹시 귀신이라도 본 것일까 하고 놀랐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소리는 3층과 4층 사이 계단 쪽 모퉁이 어딘가에서 나고 있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그곳으로 향했다. 가까이 가보니 정말로 계단 모퉁이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겨져 있었다. 이제는 공포가 그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고 영희는 뛰듯이 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방에 도착한 후 그녀는 이 기묘한 경험을 그저 피곤해서 생긴 환각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침대에 누웠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이 모든 것을 꿈으로 돌리며 룸메이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갔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소곤소곤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그날 아침 진짜 경비원 아저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더군다나 그 경비원이 있다는 사무실에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이 출동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곳에선 경비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아무도 모르게 깊고 어두운 밤 기숙사 어딘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영희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전날 겪었던 일들이 생생히 기억났다. 설마 자신이 보았던 경비원은 대체 누구였을까? 혹은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그 전날의 사건은 영희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민수. 작년에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왔다.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였고 나름 마음에 들었다. 이사 준비로 바쁜 어느 날 밤 크고 작은 박스들이 널브러져 있는 내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묘한 느낌이 들었다. 창문 틈으로 부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 그리고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인 시계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상하게도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이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저 피로에 지친 나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잠을 청했다. 며칠이 지나고 새벽 2시쯤에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물기가 찬 발자국 소리였다. 긴 복도를 따라 내 방으로 다가오는 소리.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인 채 소리가 멈추길 기다렸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갑자기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용기를 내서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긴 복도 끝에 있는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이상한 소리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약간 석연치 않은 미소와 함께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라는 대답이었다. 매니저는 그냥 수리공을 불러 문과 창문을 점검해 보라고만 했다.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며칠 후 옆집에 살던 아줌마가 나에게 다가왔다. 여기 살면서 무슨 이상한 일 없었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망설임 끝에 밤마다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자 아줌마는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다. 여기 아파트에서는 몇 해 전 한 여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 후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끔씩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죠. 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한밤중 정적 속에서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용기를 내어 문틈으로 소리가 나오는 방향을 바라봤다. 복도 끝 흐릿한 불빛 아래 무언가가 있었다.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 형태였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그것은 천천히 뒤돌아 나를 바라보았다. 얼어붙은 듯한 순간 나는 정신을 차리고 방으로 뛰어들어 문을 잠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리가 아찔해졌다. 다음 날 그 일에 대해 이웃들에게 묻기 시작했지만 모두들 말을 아꼈다. 더욱 이상한 건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조차도.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에 잠을 설쳤다. 어느 날 집 청소를 하던 중 벽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쳤고 거기엔 사라진 여학생의 이야기와 그녀가 경험한 이상한 일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난 아직 이곳에 있어. 나는 곧바로 아파트를 떠났고 그 일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그 발자국 소리가 꿈속에서 들리곤 한다.